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직원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 등록을 마친 2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앞서 뽑으신 추첨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왼쪽은 기호 1번 이민석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박시우 후보님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발표 이후 각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진행합니다. 서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의 개별 질문을 통한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유권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조연설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1번 이민석 후보자부터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이민석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에 나온 이유는 저보다 나은 학생회장 후보가 없어서 나왔다는 농담이고요. 저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교를 더욱 흥미롭고 밝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의 이런 열정과 동기는 이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더 많은 활동과 이벤트를 개최하여 학교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 학생회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문 앞은 항상 열려 있으며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호 1번 이민석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 2번 박시후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나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학교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학교, 그리고 매일매일 안 빠지고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과 게임대회 등 학생을 위한 많은 활동, 놀거리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이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별로 차별을 둔다거나 자격증 차이로 차별을 둔다던가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하며 서로 차별하는 일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을 섞어 활동하거나 과 구분 없이 친구들끼리 팀 이벤트를 진행하여 과 성적 상관없이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랑하고 싶고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회장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약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민석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저의 공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는 공약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양심우산 대여입니다. 이 공약을 계획한 이유는 학생들이 우산이 없는 경우 갑자기 오늘처럼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잠 디자인 변경입니다. 우선 올해 제작된 과잠은 우리 학교 마이 색깔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 색깔과 너무 유사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과잠은 공모전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나온 디자인들은 학생분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제작 가능 여부를 논의한 후 제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매월 이벤트 개최입니다. 요즘 저의 주변 친구 선후배를 보면은 학교 수업과 실습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벤트를 개최하여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 주고 또 이벤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들 간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러한 공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육대회 기간 연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체육대회를 참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육대회 예선전을 왜 점심시간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예선전을 치른다면 수업시간에 늦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기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를 이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틀로 연장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전보다 더 재미있는 체육대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시우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약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체육대회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은 여러 개지만 준복 참여를 못하는 규정 때문에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중복 참여 불가능 규정을 폐지하고 체육대회 종목을 늘려보고자 합니다. 추가되는 종목은 학생회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선정된 종목을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체육대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참여를 많이 못해 심심한 학생들을 위해 체육과 관련된 미니게임 부스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게임 대회는 현재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하나만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리그 오브 레전드 하나만이 아닌 서든어택, 발로란트, 롤토첵스 등 여러 게임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로 선정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가서 게임 대회를 진행하고 게임 내용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설자와 같이 송출할 것입니다. 게임 대회 1등 팀은 상품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대회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기숙사 생활 중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건의할 수 있게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가끔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 기숙사 화장실 방향제를 설치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생활복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생활복 상의는 내년에 생활복 공모전을 진행하여 디자인을 받아 공모전으로 나온 디자인 중 학생들의 투표로 선정된 디자인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론 생활복 반바지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어 다리에 땀이 차고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바지를 만들어 불편한 점이 줄어들어 학교 생활에 매우 편할 것 같아 내년에 반바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약 발표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개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는 박시우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우 후보자 질의응답 시작해 주세요. 저 양시무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제 양시무산이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빌려가서 다시 반납을 안 하거나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우산들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의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관리 방법이 있나요? 일단 우선은 쌤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학생부실이나 교무실에 비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무사는 자기가 책임지고 빌려가는 학교 물건인 만큼 양시무산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빌려간 학생이 똑같은 우산을 사오거나 직접 변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민석 후보자 이제 박시우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더 하시죠.
그럼 만약 혹시 학생들이 변상을 하지 않거나 다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양심우산에 대한 벌점 제도가 학교의 교칙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이 교칙에 양심우산에 대한 벌점 제도를 추가하여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우산이 앞에 상황들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우산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까요? 우산이 모두 없어지게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여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명단을 쓸 것이며 또한 수거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할 것이기에 모두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체육대회는 모든 학생들이 즐기고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중복 참여 제한을 없애버린다면 중복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예, 중복 참여 규정 폐지로 인해 이제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제 체육과 관련된 미니게임 부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니게임 부스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체육대회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심심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니게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니게임의 부스와 그 시간대, 종목 그리고 장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체육대회 미니게임 부스 운영 시간대는 이제 체육대회를 뛰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체육대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스의 내용은 이제 예를 들어서 농구공 골대에 넣기나 축구공 골대 맞추기 등 이런 것들을 구상해 놓은 상태고요. 장소는 작년에 축제를 했을 때처럼 학교 앞 축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한 달마다 이벤트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학기 때는 3학년들이 실습을 나가 3학년은 학생회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학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2학기에 3학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학년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도 취업을 나가니 그 전에 학생에 대해서 나머지 달들의 이벤트를 생각해 두고 올라오는 2학년 학생회에게 진행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 2학년 부회장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행실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2학기 때 이벤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혹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신지. 그런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민성이를 믿고 또 의지하기에 같이 학생회장 후보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민성이는 2학년 선배와도 잘 어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굉장히 잘하는 착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민성이에게 이벤트 운영을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건의함과 방향제는 모든 관에 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기숙사 1, 2, 3관에는 화장실에만 설치하고 4관에는 이제 화장실이 각 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방에 설치하는 것은 학생의 예산에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4관에는 공동 화장실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향제 관리는 이제 각 관의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과 이제 학생회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욱 편안한 기숙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더욱 편안한 기숙사가 위 공약들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예,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문의가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회가 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편안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체육대회 기간 연장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체육대회를 둘째 날에 본선전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선 날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것이 있을까요? 본선 날에 참여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위치 어디에 할 것인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실까요? 네, 당연합니다. 일단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시청각실에서 그 큰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영화를 틀 계획이고요. 또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휴락실 또는 교내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게임 대회를 PC방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주변 모든 PC방에서 대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저희 주변 PC방에게 직접 상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변 PC방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문의를 넣어본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게임 대회는 점심시간마다 시간을 쪼개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외로 나가서 게임 대회를 진행한다면 어느 날 무슨 시간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예, 가장 가까운 PC방이 현재 걸어서 10분 거리에 PC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가 없는 수요일 같은 날에 담당 선생님을 구해서 학생회가 같이 인솔하여 같이 걸어갈 계획입니다. 게임 대회를 해설자와 함께 유튜브에 생중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PC방이 따로 방처럼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그 시끄러운 PC방에서 실시간 중계와 방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게임 대회 해설 생중계는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PC방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게임의 관전 기능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방송만 세팅하고 생중계를 한다면 시끄러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과잠 디자인 변경 공약을 세우셨는데 과잠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이미 받았던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분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더 이쁜 디자인으로 변경된 과잠을 보고 아, 잘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기에 과잠 디자인 변경이라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제 불만이 있는 학생들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혹시 질문을 회피하시는 건지. 절대 질문 회피는 아니고요. 일단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이쁜 과잠을 만들어주고 싶기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가진 학생들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거죠.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과잠 디자인을 받고 싶은 학생은 별도의 사비를 지불해서 직접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디자인이나 색상 재질 등 뭐 현재까지 구상한 것들이 있을까요? 위 공약 발표에서 말했듯이 디자인 변경은 공모전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구상을 해둔 것은 없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생활복 자체는 학생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교복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제가 직접 결과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끌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교복 디자인 변경이 안 된다고 할 시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결과를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상도 못 나오도록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생활복 디자인 변경이 안 된다고 할 시, 박시우 후보자님 공약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상의 디자인은 못 바꿀 수도 있더라도 반바지 제작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떻게든 잘 상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끝난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 학생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확인 후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박시 후보자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PC방 관련 공약에 관해서 PC방이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 허락이 안 된다면 뭘 타고 어디로 가서 진행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그 10분 거리에 PC방이 안 될 것을 예상하여 20분 거리에 또 PC방이 하나를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PC방이 한 개가 아닌 이제 한 3, 4개가 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제 그쪽과 이제 잘 상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의 앞에 있는 청중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실 분? 기호 1번 이민석 후보에게 질문해야겠습니다. 2번 공약, 3번 공약, 4번 공약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면 만약에 학생회에서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공약이 지금 과점 디자인이고 3번 공약이 매달 이벤트 진행하는 거고 4번 공약이 체육대회 이틀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약이 만약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면은 학생회에서는 바꾸기가 어렵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했듯이 위 공약들은 선생님들과 상의를 끝낸 후 실천이 되는 것들로만 4가지를 구상해 온 것입니다. 학교 주체인데 그 교장 선생님과 다 얘기를 끝내서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박시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방을 대여하신다 했는데 PC방을 대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PC방을 대여했는데 저희가 대여를 했지만 먼저 오신 분들이 저희가 대여한 것 때문에 게임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장님께 오히려 불만을 토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식당에서도 예약 좌석이 있듯이 PC방에서 예약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PC방에 해봤자 저희 뭐 게임 이제 종목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자리 10좌석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박시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 기숙사 건의함을 설치하신다는 공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정 특성상 학생들이 원하는 기숙사 개선 내용을 바로바로 즉각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우선 문의가 들어온 것들로 바탕해서 학생회가 일단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서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할 것인데 제가 이제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들에서 의견이 무시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이 여러 생기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학생회 모두 다 같이 해서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관리해서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해주면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이민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이틀로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첫째 날에 예선전을 치른다면 둘째 날에 학생들의 체력적인 한계 부분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높아져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체육대회는 바로바로 진행한 것이 아닌 휴식 시간이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학생들이 좀 더 쉴 수 있고 부상 당하지 않도록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은 이제 끝나였고 이제 공통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회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일단 회장이 된다면 더 흥미로운 학교를 만들 것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회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한 활동, 놀거리, 이벤트들을 제공할 것이고 학생회를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생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혹시 각 후보자분들이 세우신 공약들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없습니다. 제 공약은 무조건 되는 것이며 절대 실패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공약을 만약 실패한다 할 시에도 절대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지 실패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며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의미를 가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여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넓은 통찰력이나 리더십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반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여 부실장을 맡아 실장을 도우며 이제 반 친구들을 통솔하고 이제 그 리더십을 길렀고 이제
인문계 과목에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부장을 맡아 이제 친구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준다든지 친구들 수업 준비를 도와주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저도 1학년 때 반에서 부실장을 맡고 1학년 1관 기숙사 부장을 맡은 만큼 리더십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배구부 주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그 협력을 쌓으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토론을 이제 모두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공통 질문이. 만약 정말 만약이라도 공약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없습니다. 제 공약은 무조건 다 지킬 것이며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다 찾아보면 이제 노력할 것이지만 아주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보여드려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시 후보님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따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PC방에 우리 학교 학생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 게임 대회가 그렇게 막 시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많아봤자 10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10명이서 PC방을 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민석 후보님에게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대회 이틀은 수업 일수를 바꿔야 하는 건데 학생회장이 수업 일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수업 일수는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수업 일수를 빼고 방학을 하루 줄이는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 후보님한테도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e스포츠 종목을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학생회의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종목별로 상품이 달라 얘네는 저거 받는데 우리는 이거 받네라는 식의 불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제 예산은 게임 대회 한 번당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생각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제 학생의 예산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할 것이며 만약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이제 1등 상품의 가격을 줄이는 대신에 1등 한 팀의 이제 사진을 학교에 전시한다든지 학교에 작은 플랜카드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당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석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한 저보다 더 나은 학생회장 후보는 없다는 말은 빈말은 아닙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여러분들과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며 학생회장으로서 같이 꿈을 키우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교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공약 게임 대회 규모 확장, 체육대회 리메이크, 기숙사 생활 편리하게 도우기, 생활복 디자인 반바지 이렇게 4가지 공약을 토론에서 보여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2번 박시우가 당선된다면 유권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앞으로 1년간 우리 학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회장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정말 우리 학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